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발전기의 전압 그리고 주파수 특성 그래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아마 그동안의 다른 부분하고는 달리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이걸 신경 써서 조금만 좀 들어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발전기의 전압 주파수 특성 그래프를 먼저 보기 앞서서요. 요거를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 하나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도면을 하나 그렸죠. 지난번 강의에 발전기 있고요. 여기 PT고요. 그리고 여기 엑사이터가 있고 그리고 AVR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가바나 밸브가 있고요. 가바나 밸브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죠. 뭐 증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물의 위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그 속도를 검출을 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가바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바나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발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통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전력계통과학에는 이런 그림들이 좀 있었던 거죠. 여기는 이제 계자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전기자가 있는 거고요. 다시 좀 써볼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계통과학책은 이렇게도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계자, 여기는 전기자, 여기도 전기자. 그래서 여기로 이제 두 개가 쏙 나가는 거죠. 쏙 나가서 이제 엑사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DC 공급하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A, B, C, C상 전압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력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축이 있는 거죠. 터빈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이제 증기가 들어갑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그려져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가바나 쪽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터빈 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게 P에 대한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P를 우리가 그 뭐라고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걸 주파수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렇죠? 주파수라고 일단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전압이라고. 근데 여기서 P가 주파수인 이유는 결국에는 이쪽 편에 지금 부하가 좀 증가한다면 부하 여기는 일정합니다. 여기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증기 입력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기계적인 입력이 일정할 때 부하가 증가하면 F는 어떻게 되죠? 주파수는 감소하고 부하가 감소하면 주파수는 증가하고 이런 어떤 형태를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조속계 속도 조정률이라는 부분이 좀 나오게 되는 거. 얘가 이제 그렇게 좀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P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F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F.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제가 써놓은 이 전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뭐 이제 뭐 속도 조절이나 특성 연수 이런 걸로 좀 확장시키기 이전에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거는 F에 대한 허용 범위를 한번 보고 싶은 거고요. 전압에 대한 허용 범위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발전기가 어느 부분까지 운전이 가능하냐? 주파수로 봤을 때 또는 전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전력 설비들은 전력기기, 전력 설비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 전력 설비들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전력 설비에 대한 운전 가능한 어떤 범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 범위가 있는 거죠. 운전
허용 범위가 가능 또는 허용 범위가 있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냥 이론상에서 또 되느냐, 이론상에서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만족하는 엔드 조건일 때만 우리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통 이 연계 또는 뭐 개통 운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 동일한 개념으로 주파수에 대한 허용 범위 그리고 전압에 대한 허용 범위. 이 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 주파수 허용 범위를 넘게 되면 이 축이 버티지 못하고 실상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시지만 점차로 응력을 받고 응력의 피로도가 쌓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엔 크랙이 가고 크랙 관계 좀 더 지나다 보면 부러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는 여기에 삼상단락이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냥 내비두면 축 부러집니다. 그 두꺼운 축이 완전히 부러져 나가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대형 사고인 거죠. 대형 사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전압이 저전압일 때야 뭐 기기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과전압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절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가 제가 지난번 강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기가 한 30kV까지 뭐 우리가 보통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전격 전압을. 근데 뭐 어쩌다 보니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0kV라는 거는 어떤 허용 우리가 가장 성능 좋을 때고요. 이것이 그 맥스 어디까지 또는 뭐 최저 어디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발전기 자체에서 그 발전기 권선에서 저전압으로 가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 저여자 상태가 되면 또 이 계좌 말단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열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또 고려되는 것이 이제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까지도 확정이 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기 하나 갖고요, 얘기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발성교정 기술사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얘기가 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주파수와 오늘 전압, 이 허용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파수 허용.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제가 이 그림은 지금 확대가 된 그림이고요. 실제로는 이 그림 이전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어딨냐면, 제가 IEEE에서 좀 가져온 사항인데요. IEEE STD 37.106, 이거는 발전기에 여기 어브노멀 프리퀀시, 그러니까 비정상 주파수일 때 도대체 발전기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 운전 허용이 되냐, 이런 것들을 좀 기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몇몇 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또 여기서 가져왔어요. 60034 IEC에서 좀 가져왔고요. 60034는 이거 회전기 관련된 어떤 그 규격들입니다. 유럽 쪽에. 그래서 여기에도 써 있는 부분이 뭐냐면, 쉐이디드 에어리어 바깥쪽에서의 어떤 오퍼레이션, 발전기 오퍼레이션은 그 어떤 사고 상태의 주파수와 듀레이션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좀 뜻하고 있어요. 시간의 제약. 그래서 여기도 밑에 보시면 그 제작사에서 여기서 몇 가지 관점들이 있다. 제작사는 요구한다. 그러니까 발전기의 어떤 그 운전에 대한 한계, 뭐 이런 특성들도 요구되고,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발전기의 어떤 그 목표치가 되는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범위가 좀 된다. 뭐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이 이 레인지 안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최소 가능하도록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영어로 써 있어서 그렇지만 시간적인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 발전기에서 주파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주파수, 전압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 주파수와 전압은 통상 한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한 그래프에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거랑도 좀 매치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발전기에 대한 유기기 전력은
FN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과 이 관계로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가 조금 얘기가 좀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파이를 우리가 결국에는 그 어떤 상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나타내죠. 그래서 볼트 퍼 헤르츠라는 단위로 우리가 발전기에 대한 과여자 또는 저여자 상태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는 뭐 그냥 참고로만 조금 더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와 그 전압에 대한 부분을 좀 놓고 보면, X축은 전압이고요, X축은 주파수고 Y축은 전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허용폭을 조금 더 그냥 이제 확대돼서 이렇게 좀 보면, 결국에는 전격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0%다. 그러면 주파수 입장에서 연속적으로 운전 가능한 범위는 102%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속 운전. 여기 빗금친 부분은 연속 운전 범위입니다. 연속 운전 범위. 연속 운전 범위일 때는 102%. 그러니까 102%에서 98%까지. 주파수는 언제? 전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 그 전압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100%일 때는 전압이 105%, 주파수 전압이 95%. 근데 102%일 때는 어떤 거예요? 105% 전압까지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때는 또 어때요? 95% 전압밖에는 또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95가 아니라 97이죠. 여기가 97%까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102% 주파수에서 운전이 되려면 105% 전압과 97% 전압 사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95% 전압과 105% 전압에서 다 가능하대. 주파수가 100%일 때. 또는 이쪽에서는 98% 주파수에서는 언제와 언제 전압? 여기가 103% 전압이죠. 103%. 103% 전압과 여기는 어때요? 여기가 95% 전압 요 사이에서만 운전이 돼요. 이거의 연속 운전이고요. 이걸 벗어나는 영역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적인 제약은 그 별도로 그 발전기 제작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여자냐 저여자냐 이런 걸 또 따지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처럼 제가 이거를 지금 그 주파수 위주로 봤는데요. 거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전압이 100%일 때, 여기가 전압이 100%일 때, 100%일 때는 거꾸로 주파수가 102와 98%까지만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만약에 전압이 105%다. 그럼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105%면 주파수가 102%만 되고요. 주파수가 떨어지는 거는 허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파수가 떨어지는 거는 허용하지 못한대요. 105%인 지점에서는. 주파수가 떨어진 건 나 허용 못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거꾸로 이때는 또 뭐예요? 95% 전압일 때는 나는 과주파수는 허용 못해 이런 얘기고요. 나는 오로지 저주파수만 허용해. 이런 언급을 좀, 이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근데 이럴 때 어때요? 102% 정도 전압에서는 저주파도 허용하고 과주파도 허용하고, 여기도 어때요? 뭐 97%쯤 볼게. 97% 그 전압에서는 마찬가지로 과주파수, 저주파수 모두 허용을 하는 거죠. 모두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파수, 전압, 이게 무한정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걸 좀 다시 한번 그려놓고 보면,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주파수, 그러니까 즉 터빈에 대한 회전 한계가 존재하는 거고요. 회전 한계가 존재하고, 여기 이 전압, 이 절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절연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이 주파수 전압 또는 전압 주파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특히 발전기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과여자냐 저여자냐를 또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매우 중요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썩 쉽진 않습니다. 분명 어려울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만 이해를 좀 해놓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뭐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게 안정도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안정도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뭐하고 관련이 돼요? 뭐 가능 출력 곡선, 이런 부분하고 계속 확장돼서 얘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뭐 전 강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그림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가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말고 여기다 좀 보죠. 이 방금 전에 보셨던 그렸던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그림 하나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이걸 파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어떤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지션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을 조금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생소하더라도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좀 반복해서 이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제가 그냥 참고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여자에 대한 부분 또는 뭐 저여자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는 볼트 파이러츠로 나타나지고요. 결국에는 어떤 시간에 대한 관계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전기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나중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